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 참. 상고법원인가요? 그거 한다고 양승태가 눈이 돌아가서 실로 엄청난 만행을 박근혜와 저질렀고 예. 그것 때문에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정의가 얼마나 크게 훼손됐는지 이런 뉴스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경제 영역은 아니어서 제가 언급을 안 해왔습니다만 사실 오래전부터 딱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뤄보고 싶었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2006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서 벌어졌던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 코레일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의 복지에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당시의 사법부 판단을 보면서 이런 진짜 개떡 같은 판결이 다 있나 라고 정말로 어이없어 했던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업무방해죄라는 겁니다. 원래 업무방해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파업에 적용을 하면요. 파업이라는 건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소지가 굉장히 강하죠. 이 대목이랑 상당히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업은 노동자들이 일단 힘을 과시하는 거니까 위력이 동원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파업을 하면 회사 업무가 방해가 되겠죠. 그러려고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이 이렇게 아기가 맞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노조가 파업을 하면 무조건사 측에서 업무방해로 걸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어이없어 하시듯이 대답해 주신 그게 맞는 게 그게 업무방해가 되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파업이 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정의가 돼버리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파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업만 했다 하면 업무방해다. 이게 통해버리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사실상 부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관행처럼 워낙 우리나라 사법부와 사회 분위기가 파업하면 죽일 놈들 취급하는 분위기여서 합법 파업을 해도 무조건 업무방해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결로 뒤집어졌습니다. 2011년 3월의 일입니다. 2011년 3월이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정권 때인데 왜 그때 좋은 판결이 났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때가 정권은 이명박 때였지만 대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프로께서도 여러 번 설명해 주셨지만 굉장히 옳은 사법부 체계를 갖춘 훌륭한 대법원장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고요.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때 전격성이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려요. 이건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판례가 됩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판례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판례를 다시 뒤집으려면 최소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격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파업을 할 때마다 위력으로 업무 방해를 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 파업은 도대체 언제 하란 말이냐. 네, 그러므로 파업이 정말로 업무 방해가 되려면 전격적으로 파업을 했을 때에만 업무 방해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측이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파업을 하면 이건 전격적으로 파업을 한 거죠. 사측이 예측을 못했으니까 대비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전격성이 인정이 돼서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전격적으로 하지 않고 예고를 해요. 언제 하겠다. 이렇게 고지를 하면 이건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회사는 당연히 노조가 언제 파업할지 알고 있고 그 예고를 들었을 거고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회사의 임무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고된 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매우 지당한 판결이죠. 노조가 우리 파업하겠다고 고지를 해줬으니 회사도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업무방해로 걸면 헌법에 왜 파업권이 보장돼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용훈의 대법부가 아주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오랫동안 남용돼 왔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요 판결이 대상이 됐던 그 재판이 2006년 철도 파업에 대한 판결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1년 9월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죠. 이제 양승태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양승태의 대법원이 2014년 8월에 또 다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재판 대상이 된 파업은 2009년 파업이었던 건데요. 요때 판결의 쟁점도 업무방해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업무방해가 되려면 전격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014년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판례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기존 판례를 따라야 되는 거였죠. 재판 대상이 됐던 2009년 파업이 왜 일어났냐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공기업 민영화한다고 별지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철도 선진화 계획인가 뭐 이런 걸 발표를 해요. 그런데 선진화가 다른 게 아니고 인원 감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철도 노조가 인원 감축에다가 철도 민영화에 포석을 깐 이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파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도 노조가 노조라면은요. 그래서 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업 때 당연히 예고를 했어요. 사측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전격성이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직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뤄진 판례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1심, 2심에서 모두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당시 무죄 판결을 보면 2011년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철도 노조가 여러 차례 경고한 뒤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전격성이 없는 파업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가 1, 2심 판결의 공통된 요지였어요. 예. 당연한 판결이죠. 그런데 이게 상고심에서 뒤집어집니다. 대법원이 업무방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을 뒤집는 이유가 진짜 엽기적이었습니다. 뭐냐? 철도의 업무 특성상 노조가 아무리 파업을 여러 번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파업 일정이 다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예측을 못했다면 그건 전격적인 거다. 그래서 업무방해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보다가 이게 뭔 개소리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예고를 했는데 사측이 못 알아들었으면 노조 잘못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죠. 노조가 우리 일주일 뒤에 파업해요. 혹은 10일 뒤에 파업해요. 준비하세요. 하고 알려줬어요. 근데 회사가 아유 난 모르겠어요. 우린 대비 못해요. 이렇게 배를 쨌습니다. 예. 이러면 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측 태도가 뭐였냐면 노조가 파업하는 거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답을 해요. 노조가 예고하는 거 다 접수했어요? 네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파업에 대비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또 왜 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을 해서 대비를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예, 조금 전에 노조가 파업한다고 다 알려줬다면서요. 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대비를 못했어요? 노조가 너무 전격적으로 파업해서 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노조가 알려줬다며. 예, 다 알려줬습니다. 아니 근데 왜 대비를 못했냐고요. 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을 해서 대비를 못했습니다. 이러고 자빠졌던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양승태 대법원이 그대로 채택을 해요. 야. 1, 2심을 뒤집어 버립니다. 노조가 아무리 성실하게 파업 일정을 예고를 해도 회사가 못 알아들었으면 노조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멍청한 게 왜 노조 잘못입니까? 멍청한 놈 잘못이죠. 근데 이 판결이 이루어진 시기를 잠깐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온 게 2014년 8월입니다. 그리고요 2017년 2월에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한번 철도 파업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작년 겨울이죠. 요 판결은 2013년에 겨울에 이뤄졌던 유명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었어요. 아마 2013년 겨울 파업은 저희 브리핑 청취자분들이시라면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코레일이 그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 SRT라는 거죠. 요걸 만든다고 추진을 했고 이제 결국 성공을 해서 SRT가 만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도노조는 당연히 파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철도 민영화를 박근혜가 완성시키려고 하는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철도노조 입장에서는요. 이걸 보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파업을 했죠. 파업 절차도 2009년 파업하고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예고를 했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파업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었던 장소가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정동 사무실 건물이 경향신문 4호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점거한다고 경향신문 4호로 그냥 밀고 들어와서 경향신문 유리창 박살내고 뭐 기자들 출입 제한하고 쑥대밭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엄청나게 항의를 했죠.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이었고요. 아마 저희 브리핑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친숙하게 일대를 기억하신다면 그때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으로 트위터로 맹활약하셨던 분이 정호희. 예, 문자당 대표님이었습니다. 정호잉 대표님이 그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죠. 그런데 이 파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7년 2월에 납니다. 역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어떻게 나느냐? 무죄입니다. 업무방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전격성이 없었으니까요. 노조가 미리 다 예고를 했고 사측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므로 그 파업은 전격성이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적용 못한다.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이 판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양승태 대법원 판결이고 2009년 파업과 2013년 파업은 똑같은 철도노조의 파업이었습니다. 게다가 파업 절차도 완벽히 같았는데 왜 양승태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요? 유일한 차이는요. 2009년 파업을 판결했던 때가 2014년 8월이었고 요때는 양승태가 박근혜와 짱을 할 때였습니다. 2013년 파업에 대한 판결을 내렸을 때는 2017년 2월이었고 이때는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즉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고 헌재의 박근혜 탄핵 직전까지 왔을 때입니다. 딱 그 차이 하나였다고요. 다시 시기를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판결, 그러니까 아무리 노조가 알려줘도 멍청한 회사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방해다. 이런 개소리를 판결이랍시고 한 때가 2014년 8월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등 2013년 겨울 경향신문 사옥에서 벌어졌던 철도노조 파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때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을 정말 아작을 내고 싶어 했어요. 저 민주노총 새끼들, 철도노조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요 시기에 대법원이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대법원 판례가 저런 파업은 업무방해로 취급하면 안 돼요. 전격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 박근혜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양승태가 박근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제 추정이에요. 그놈의 상고법원 때문에 민주노총 철도노조 박살내기 위해서 2014년 8월에 없던 전격성도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이 추정이 이상합니까? 이 추정이 아니라면 박근혜가 서슬 18월 때에는 없는 전격성도 만들어냈던 양승태의 대법원이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되고 끈딱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고법원인지 뭔지에 눈이 멀어서 사법체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양승태 박근혜 콤비의 죄는 아무리 물어도 충분치 않지만 이 철도 파업 판결을 돌이켜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예고를 해줘도 사측이 못 알아들으면 전격적이다. 이걸 말이라고 하고 언제냐며. 우리가 진짜 이런 비정상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암흑의 시대였던 거죠. 요즘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도노조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서렸던 이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디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승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용민 PD님께서 쭉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해 주셨지만 거기에 이 철도노조까지 다 얹어서 진짜 사법을 농단한 거지 않습니까? 예. 속이 부글부글 끓죠. 네, 속으로는 정말
네, 진짜 열받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다 살펴보면요. 예. 자, 그래요. 이건 진짜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범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듯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완전히 디펜스 모드로 돌아서는 이런 당이 바로 우범자입니다. 이런 당의 실체를 똑똑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다 털어낼 때까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또 그자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가 결국에는 재판 볼 때마다 저 재판은 공정하지 못할 거야 라면서 지레짐작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 비상식적인 걸 또 겪을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요. 네. 뭐 다행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긴 해도 그 지지율이 정의당이나 무당층으로 가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절대 가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은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예, 우리 촛불혁명의 성과인데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져야 됩니다. 저쪽은 정말 박살날 이런 거 제가 브리핑하면서도 화가 나서 박살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부글부글 끓습니다. 사실. 다음 총선 때 제1야당은 정의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